So yeah, I knew. 한 선수는 커리어 내내 우승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팀의 우승을 위해 우승 커리어를 포기하고 은퇴를 선택합니다. 또 다른 한 선수는 공격형 플레이가 무기였지만 팀을 위해 수비형 스킬을 키우고 공격 능력을 포기하며 팀 플레이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선수는 자신의 득점 스탯을 포기하며 플레이메이커로서 어시스트에만 전념하기로 합니다. 결국 이 3명의 선수들의 희생은 NBA 역사상 최다 연승 기록인 33연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라미박스의 NBA 이야기는 자신들의 욕심을 버리고 희생하여 NBA 역사상 최다 연승인 33연승을 기록한 7-1-7-2 시즌 LA 레이커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라미박스의 NBA 이야기 꺼내보겠습니다. 1953년 미네아폴리스 레이커스 시절 레이커스 구단은 구단 역사상 5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번번이 우승에 실패하였지만 1960년 엘진 베일러와 제리 웨스트 입단 이후 수차례 파이널에 진출하는 팀이 되었지만 언제나 결승 상대팀은 빌러셀이 버티고 있는 보스턴 셀틱스였기에 번번이 웃음 문턱에서 우승을 놓치곤 하였습니다. 이에 LA 레이커스는 빌러셀에게 비빌 수 있는 고대 개수 센터 윌트 체인벌린을 영입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윌트 체인벌린 역시 빌러셀의 보스턴 셀틱스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보스턴 셀틱스는 11PC라는 어마무시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후 빌 러셀과 함께 보스턴 셀틱스의 주축 멤버들이 은퇴하며 드디어 우승 기회를 거머쥔 LA 레이커스는 6970 시즌 또 결승에 진출하지만 월트 프레지어의 뉴욕 닉스에게 4대3으로 패하며 또 우승을 놓쳤고 현재는 동부 컨퍼런스지만 당시의 서부 컨퍼런스였던 미러키 벅스의 카림 압둘자바가 합류하면서 결승에도 진출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팀의 주축이었던 빅3 멤버 제리 웨스트와 엘진 베일러, 윌트 체인벌린은 30대 중반이 다 되거나 지나가며 노쇠화되고 있었고 이들이 함께 뛸 수 있는 기간은 고작해야 1-2년밖에 안 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은퇴 이후에 이들만큼 엄청난 선수들이 나타나 다시 레이커스를 우승 후보로 올린다는 보장도 없었죠. 이때 LA 레이커스의 구단주 켄트 쿡은 보스턴 셀틱스 왕조 당시 멤버였던 빌 샤만을 감독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빌 샤만은 보스턴 셀틱스의 전술을 LA 레이커스에 접목하기로 하죠. 보스턴 셀틱스의 전술은 명확했습니다. 수비형 센터가 상대팀 공격을 방해하고 공을 따내면 플레이메이커가 빠르게 공을 운반하여 속공을 이끌고 빠른 스윙맨이 이를 받아 득점을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빌 샤만 감독은 LA 레이커스 선수들에게 이 전술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레이커스에는 전형적인 포인트 가드가 없었고 피지컬과 공격 능력은 뛰어나지만 수비 멘탈리티가 부족한 센터만 있었으며 심한 무릎 부상을 수차례 겪은 느릿느릿한 엘진 베일러만 있었습니다. 감독 입장에서는 아마 딜레마였을 겁니다. 선수들에 맞는 전술을 다시 구상하냐 아니면 나의 전술에 선수들을 억지로 녹아내게 하냐라는 딜레마였습니다. 보통 득점에 치중된 선수들은 자신들의 득점 플레이를 방해하는 전술을 거부할 것이며 공격형 선수에게 공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존심을 건드는 것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 제리 웨스트는 감독에게 자신의 리딩 능력을 키워 어시스트에 집중하며 플레이메이커로 성향을 바꾸겠다고 나섰다고 하며 또한 윌트 체인벌린도 우승을 위해서라면 공격을 자제하고 수비형 플레이와 팀 플레이에 최적화된 빌 러셀식 플레이로 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윌트 체인벌린의 경우 최대 라이벌 선수였던 빌 러셀의 플레이 방식을 수용했다는 것은 엄청난 대인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빌 샤만 감독의 딜레마가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에서 LA 레이커스는 7-1-7-2 시즌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즌 초반 팀 성적은 나쁘진 않았지만 레이커스의 석공농구는 계속 삐걱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속공농구를 추구하고 있는 팀이었지만 득점을 맡아야 했던 엘진 베일러가 노쇠한 무릎으로 인해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죠. 이때 엘진 베일러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역할을 운동 능력이 뛰어난 벤치 멤버 짐 맥밀란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팀에 피해가 되지 않기 위해 10월 31일 경기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하게 됩니다.
LA 레이커스 입단 후 8번 결승에 진출하였지만 번번이 문턱에서 우승을 놓친 선수였기에 자신의 우승 기회를 포기하고 팀을 위해 은퇴한다는 것은 엄청난 결심이자 희생이었습니다. 이후 짐 맥밀란이 스몰 포워드로 합류한 LA 레이커스는 엄청나게 빠른 런앤건 농구를 구사하며 승승장구하였습니다. 특히 제리 웨스트와 게일 굿리치의 백코트 듀오는 경기당 평균 52득점에 15개의 어시스트를 만들어냈으며 짐 맥밀란은 빠른 돌파로 덩크와 레이업을 성공시키며 전 시즌 대비 2배 이상의 평균 득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물론 윌트 체인벌린은 경기당 18개의 리바운드를 따내며 팀 속공의 시작점을 제대로 잡아줬습니다. LA 레이커스는 착착 맞아 떨어지는 팀 경기력으로 11월 5일부터 1월 7일까지 총 33연승을 기록하며 서부 최강팀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오펜시브 레이팅도 103.1을 기록하며 리그 1위를 기록하였고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 92.6으로 2위를 기록하며 공수에서 미친 듯한 활약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LA 레이커스는 플레이오프에서 시카고 불스를 격파하고 서부 컨파에서 카림 압둘 자바의 밀워키 벅스를 4대2로 격파하였으며 NBA 파이널에서 69-70 시즌 우승을 놓치게 한 뉴욕 닉스에게 복수를 하며 5번째 우승 이후 18시즌 만에 6번째 우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1972년에 33연승과 18시즌 만의 우승. 하지만 이보다 더 위대해 보이는 건 이 우승을 위해 자신들을 희생한 LA 레이커스의 레전드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 NBA는 철저히 비즈니스라고 하기에 이러한 낭만적인 이야기가 더 빛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승을 위한 은퇴, 그리고 플레이 성향을 포기한 희생. 정말 많은 우승 스토리에서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라미박스 NBA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는 NBA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